여러분, 혹시 친구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같이 있을 땐 기분이 나빠지거나 혼자 있으면 자꾸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관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가 행복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나쁜 관계는 우리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죠. 오늘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몇 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첫 번째로 자기만 항상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의 의견은 듣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그건 너가 몰라서 그래라든지 내 말이 맞아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같은 말을 자주 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나중에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적 고정이라고 해요. 자기 생각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 대화에서 오는 피로감이 커지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두 번째로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을 주의해야 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든 거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일 때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마치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만들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감정적 조종이라고 불러요. 이 조종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휘둘리게 하죠. 감정적 조종은 관계를 점점 불균형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은 늘 이기고 나는 계속 져주게 되니까요. 세 번째로는 비난하거나 비꼬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최선이야? 넌 진짜 왜 그렇게밖에 못해?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큰 상처가 돼요.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사라지죠.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언어적 폭력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비난이나 비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내가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능력과 가치를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될까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불안과 스트레스가 커진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친구가 너 진짜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비꼬았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정말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죠. 이 생각은 부정적 사고를 강화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점점 불안해지는 원인이 돼요. 부정적 사고가 쌓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점차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 후 내 기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한 후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관계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만 나쁜 관계는 반대죠. 두 번째, 항상 내가 미안하다고 느껴지는지 생각해보기예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잘못이 나에게 있지 않더라도 항상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관계일 수 있어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 번째, 내 행동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말투나 행동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만약 그 변화가 부정적이라면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 있게 말하던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소심해진다면 분명한 경고 신호예요. 그렇다면 이미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학에서는 다음에 4가지 대처 방법을 권장해요. 첫 번째, 정중하게 거리두기. 꼭 상대에게 모든 불만을 털어놓으며 싸울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연락해도 바빠서 나중에 보자라는 식으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거예요. 두 번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때로는 솔직하게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직접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 말을 듣고 변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무시한다면 그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아요.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친구, 가족,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생각보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나 자신을 믿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믿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긍정적 자기 대화를 권장해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나쁜 관계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말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